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낮 대한민국의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시간, 라디오 뉴스 K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그러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그만해라고 소개해드린 듯한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너나 잘해였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죠.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정쟁을 위한 비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것인데요. 들어보시죠.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장하나 의원의 퇴진 요구, 양승조 의원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발언같이 대통령을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던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과 장애 집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품격을 내팽개친 최 대표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의 파트너인 제1야당의 당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쑥 끼어드는 것이 새누리당식의 품격 정치입니까?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외쳐대는 막말 퇴출 정치는 오직 야당에게만 적용이 되고 새누리당에게는 면책특권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도 아니면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대리 사과가 너무 찔리시기라도 하시는 겁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정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해 YTN 라디오에 출연한 박광훈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자는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예. 아마 어제 안 대표 발언이 우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속으로 많이 생각했겠죠. 네. 어쨌든 그분이 또 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예, 법안이 제때제때 통과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네. 야당은 거부를 할 겁니다.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건 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최경환 대표가 네. 이 선진화법을 대신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그린 리본을 달아서 네. 본회의까지 빨리 통과시키지 않은 그린라이트법. 네. 예, 이 그린라이트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야가 합의되면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참고로 국회 선진화법이 작동되고 있는 1년 동안 통과된 법안을 보면 말이죠. 676건입니다. 이 법안의 이 처리법안의 건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1년차에 306건, 이명박 정부 1년차에 314건의 2배에 가까운, 2배를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린라이트법이나 또 뭡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과거의 정치, 과거의 국회, 날치기와 폭력 국회로 얼룩졌던 그런 것으로 돌아가자는 건지 제가 묻고 싶고요. 이 그린라이트법을 들고 나오는 배경도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최근에 원자력 방호 방제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좀 면이 서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원자력 방호 방제법은 순전히 어떤 여당이 그 법의 중요성이나 그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2년 동안 잠재워두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여당의 게으름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국회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야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나오는 것은 선진화법 탓이고 남 탓하는 것 아닌가, 야당 탓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집권당으로서 장담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편 새누리당도 할 말은 있는 모양입니다. 최경환 원내대표 측은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공식 사과한 것을 월권으로 표현한 데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면서 다른 의원들도 함께 항의하면서 웃고 가볍게 지나갔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 더 큰 막말로 새정치연합의 길을 눌렀습니다. 들어보시죠. 안 대표께서는 스스로를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이가 어른을 혼내는 무례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룻강아지가 범에게 달려드는 무모함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것은 월권이 아닙니다. 선거 영역인 공천 문제를 가지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월권 그 자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최 원내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안 대표의 그런 무례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 세민연이 시비를 걸고 나왔습니다. 어제 최 원내대표 연설 때 세민연 의원들이 희종 야유를 퍼붓을 때 안 대표는 맨 뒤에 앉아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오늘 최 원내대표의 지적은 세민연 의원들의 야유에 비하면 조족지혈 구일모입니다. 세민연의 시비는 적반하장이고 자가당착입니다. 결국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근본 원인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개입하라는 월권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누가 했던가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 공약을 바탕으로 당선된 분도 박 대통령 아니었나요? 당시의 약속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기초의원,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으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의 폐해가 발생했고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치도록 돕겠습니다. 정당 공천 폐지는 여러분들께서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제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논의하자며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제안이 대통령에게 선거에 개입하라는 월권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왜 선거에 개입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때 또 기초 의원 결의대회를 통해서 전국 기초 의원 결의대회를 통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하겠다. 2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약속을 이행해주고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그러한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약속을 지킬 테니까 새누리당에서도 약속을 지켜달라.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왜 선거의 개입입니까? 자,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약속을 했더라도 지금 기초선거 공천 폐지의 문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고 법을 개정한다면 이게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여당 주장 아니겠습니까?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엄연히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리는 겁니다. 네. 한편 안철수 대표의 어제 연설과 관련해서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이정미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의당은 정당 공천제의 폐해는 공천개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초공천제 폐지라는 오답지를 들고 전국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충고를 해왔습니다. 그간의 충고를 외면해 오신 새정치연합이 처해져 있는 곤경이 딱하기는 하지만 오답지를 거둘 의사가 없다면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주장했던 공천 폐지 정책은 이제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 정부의 공약 파기가 기초공천제 문제만입니까? 실제 민생공약, 복지공약, 민주헌정질서 파기에 대해서 강력히 싸우라는 주문에 대해 제1야당다운 결기와 면모를 보여주시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잘 아셔야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비공개 증언을 한 탈북자가 증언 이후에 북한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탄원서 제출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실제로 신분이 북한에 노출돼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면 변호인도 열람할 수 있는 탄원서를 냈겠냐며 유우성 씨 측이 북한 보위부에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 출연한 양승봉 변호사의 말입니다. 아니 도저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에 의해서 실질적인 감금 내지는 철저한 통제와 보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두만강변에 있는 누구도 아니고 북한의 보위부에 딸이 가고 무슨 얘기를 했고를 전해 들었다는 것은 전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아마 고성능 GPS 전화 같은 걸 갖고 있나요? 증언을 한 탈북자는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인데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해서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신변 보장이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측 증인은 모두 공개를 했거든요. 네. 오로지 비공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만 비공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비공개한 증인들을 어떤 식으로 수사기관에서 보호하는지 저희들은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변 관리 상태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변호인들에게는 원래 그런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자유령 사립고에 불법적으로 재정 보조를 해왔다며 감사원에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교조는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25개 학교는 법령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 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2년간 104억여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